안녕하십니까. 감리앱 개발자 이기상 건축사입니다. 저번에나 지금 4월 18일, 5월 18일, 6월 19일 세 번째 지금 본협 예선을 하고 있는데요. 똑하고 오늘 또 유난히 서울에 계시는 분보다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희한한데 이게 신청은 서울에서 많이 하시는데 오시면 지방에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지방에서 감리를 더 열심히 하시고 서울은 좀 약간 관망하고 뭐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 개발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앱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앱을 실제로 시연을 하면서 같이 해보셔도 됩니다. 같이 해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그 앱이 이제 다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PC에서 어떻게 다운받고 조회하고 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쭉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1시간 한 40분, 30분이 될 겁니다. 중간중간 또 설명,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2시간이 거의 되더라고요. 이제 앱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참 요즘 4차 산업이고 뭐고 여러 가지 굉장히 좀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데, 건설 분야에서 또 우리 같은 지금 건축공사 감리 분야에서도 4차 산업이라 그러면 역시 이렇게 기존에 하던 방식을 좀 디지털하다 정보화된 방법을 하는 이런 게 4차 산업 아니겠냐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굉장히 좀 앞서가는 느낌도 들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진들은 꼭 요 PT를 하기 전에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기술의 진보 또는 어떤 기술의 이 적용이, 새로운 신기술이 나타나가지고 적용되는 게 사실은 약간 내가 관심이 없으면 좀 약간 멀리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좀 지방에서 오시고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금방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사진을 좀 2장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뉴욕 5번가에 있는 사진이라는 겁니다. 2장 다 똑같습니다. 이쪽은 1900년도 부활절 아침에 뉴욕 5번가 사진입니다. 오른쪽은 1913년입니다. 1913년. 불과 13년 사이인데 비슷한 사진 같은데, 1900년도 왼쪽편 사진을 보시면 이게 다 마차입니다. 마차. 그 뉴욕 5번가를 꽉 채우고 있는 저 까맣게 생긴 것들이 마차라는 거죠. 말이 다 모는 거죠. 근데 불과 13년 만에 전부 다 자동차로 다 바뀐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 시절이고 이 고종황제 시절인데, 이 순간적으로 불과 10몇 년 사이에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헨리 포드가 포드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아주 싼 값에 확 내놔버리니까 순간적으로 이 세상의 이동 수단의 플랫폼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몇 년 전에도 이렇게 기술의 진보가 급진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빅뱅이라고 하죠. 빅뱅. 순간적으로 확 변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특히 감리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RTM이 나오기 전까지는 체크리스트를 쓰는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게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지 않습니까? 쓰면 내가 편해질 것 같으면 쓰면 되는 거고, 나는 기존 방식 그대로 가겠다 그러면 가면 되는 거, 그런 차이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나 빨리 가느냐의 문제는, 자동차는 비싼 돈 주고 사야 되지만 앱이야 지금 다운받으면 2개월 무료고, 그 다음 한 달에 7, 8천 원 이는 거니까 돈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제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에 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와 있다는 거고요. 개발 개요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다들 건축사시니까 다들 잘 아시겠지만, 결국 재작년에 입법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행규칙을 작년에 다 만들고, 작년 1월 달에 입법이 된 거죠. 1월 8일 날 법이 통과가 되고, 그리고 올해 2월 4일 날 이제 건축공사 감리 세부 기준이 확정이 되고,
이제 각 지역별로 소규모 건축물 감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되고 있고 그 배경이 건축물의 안전 강화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2014년도부터 국토부에서 수립해가지고 쭉 지나온 그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이 기본이라는 거, 안전,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그 방법론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 2월 4일 날 건축공사 감리 세부 기준이 개정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 주요 감리자가 주요 공정의 시공 과정에 입회한다는 거거든요. 주요 시공 과정에 입회하고 검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진 및 동영상도 촬영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주요 공정에 대한 감리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뀐 세부 기준의 핵심입니다. 그럼 바뀐 기준으로 끝나느냐? 제출 서류에서 건축공사 감리 체크리스트가 필수적인 제출 서류로 들어왔다는 거죠. 이게 그전에는, 개정 전에는 공사 감리 완료 보고서, 감리 보고서만 있는 거거든요. 또 감리 일지가 있지만 실제로 잘 안 썼죠. 안 썼는데 이게 뭐 실제 우리 세국도에서 감리 보고서만 인정하면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준공하는데. 근데 이제 건축공사 감리 체크리스트하고 감리 일지하고 뭐 추진 실적, 뭐 설계 변경 종합, 설계 변경 과정까지도 체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사용승인 시에 제출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아직까지 결정이 돼. 건축법적으로는 감리자가 사인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기도에서 오신 분이 계시니까 저번 주 금요일 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경기도 뭐 제가 시를 대기는 그러는데 봉공시에 있는 감리자께서 전화가 오셔서 건축사죠. 저번 주까지 괜찮았는데 이번 주에 사용 승인을 접수하니까 보안이 떨어졌다. 체크리스트하고 감리일지를 내라. 금요일 날 저녁에 보안 떨어졌는데 근데 그 지역은 저희하고 RPM을 단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분은 안 한 거죠. 무시해버린 거죠. 설마 뭐 사용승인 내는 데는 문제 없겠지. 내가 체크리스트를 안 쓰고 나중에 뭘 냈는데 근데 보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냐고 전화 왔는데 뭐 금요일날 저녁에 그때 프로그램 익혀가지고 하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통한 내용은 결론은 체크리스트 서식이라도 보내주라. 그 제가 이제 감리기준 이거 보내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가 아마 보완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각 지자체별로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세움터상에서도 뭐 연말 정도까지 해서 체크리스트하고 이런 부분을 올리는 이런 뭐 내용들을 뭐 고치냐 안 고치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건축문화신문에 난 보도자료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난 보도자료가 현장에 도대체 몇 번을 가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정확하게 누가 가이드를 주는 사람은 없는데 건축문화신문에 근거를 하면 17번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최소. 뭐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17번이 되든 10번이 되든 여러 가지인데 하여튼 주요 공정에 입회하게 돼 있으니까 뭐 청별이든지 뭐 각종 마감 공정을 감리자가 판단해가지고 재량으로 나가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5월달 기사거든요. 4월달 기사거든요. 4월 말 아마 5월 초 지금부터는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즉 이제 국토부에서 안전 모니터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뭐 감리 현장도 100개 현장을 정해서 각 지자체별로 해서 이제 뭐 실제로 그 바뀐 세부 기준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뭐 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단속의 개념보다는 어떤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차원이겠죠. 그럼 이제 요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제도가 현실적으로 제도가 변형이 됐고 운용이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이제 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RKM은 현재 아까 상주감리를 좀 여쭤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대형 프로젝트를 하는 건 아니고요. 소규모 프로젝트 위주로 현재는 왜냐하면 이제 소규모 건축사들 지금 바뀐 제도가 소규모 건축물 감리가 제일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아이디 하나로,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개의 현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비용의 문제만 남아 있는 거고, 근데 뭐 맥스가 1년에 20만원 무제한인데요. 맥스로 했을 때는 현장 수가 상관이 없이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쭉 몇 개 현장도 관리할 수 있는 거고요. 이 현장을 이제 예를 들어 들어간다 그러면 처음 만나는 화면이 날짜 인덱스입니다. 날짜가 내가 그 현장에 출근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현장에 방문을 해가지고 조사한 날짜별로 기록한 날짜를 쫙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 그 날짜별로 들어갔을 때 그 주요 공정에 대한 사진 촬영이 가능한 거고요. 이 사진에다가 마크업도 할 수 있습니다. 뭐 동그라미나 네모 표시도 할 수 있고 메모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진을 가지고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나 문자를 여러 가지로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평면도를 불러와가지고 평면도의 시공 위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시공 위치를. 이거는 나중에 사진 대지를 만들어줄 때, 옆에가 사진 대지인데요. 사진 대지 맨 처음에 시공 위치도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 사진이 요 위치라는 거죠. 가지고 딱 표시해가지고 사진 대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진 대지도 지금 이 보여드리는 걸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리 일지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감리 일지를. 감리 일지도 현장에서 전화기를 들고 아주 작은 걸 가지고 워딩을 할 수 없으니까 감리 일지 마법사가 있습니다. 마법사를 가지고 클릭만 하면 주요 감리 내용들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자동으로 탁 써주는 겁니다. 이게 사실 대박인 거죠. 뭐 현장에 쓸 수도 있고 나중에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그 부분을 조절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들을 다 적을 수 있다. 그 다음 체크리스트입니다. 체크리스트가 지금 현재 그 53개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51개는 표준 체크리스트고 여기에 철거 공사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서울 쪽은 지금 약간 무슨 그 종로인가 어딘가에서 건물인가 철거 좀 붕괴되다 보니까 철거 공사까지 감리에 집어넣어가지고 착공 신고를 하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안 하면 뭐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철거 공사를 가설 쪽에 집어넣어놨고, 또 화성에서 공장을 많이 짓는데 샌드위치 패널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샌드위치 패널도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쪽에서는 토목 공정을 좀 더 보강해달라는데 토목은 아직 뭐 여기 이제 소규모 건축물 위주에서 토목까지 들어가는 토목이 있긴 있는데 기초 및 지정하고 몇 군데 흠망이하고 간단하게 있는데 좀 아예 별도의 공정으로 보강해달라는 그 부분도 좀 집어넣지 않고 그냥 소규모 건축물 위주 차원에서 해놨습니다. 그 체크리스트를 보시면 기본 업무가 있고 기본 외 업무가 있는데 구분해가지고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요 사항들은 좀 중요한 부분은 아예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이제 이런 것 정도는 챙기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체크를 하시고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서명을 여기서도 할 수 있고, 또는 그냥 서명 없이 그대로 임시 저장했다가 나중에 출력물을 가지고 서명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선택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이제 시스템을 좀 설명을 드리면, 장점일 수도 있고 약간 단점일 수도 있는데, 클라우드 시스템입니다. 요즘 뭐 가장 최신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게 클라우드라는 게 뭐냐면 인터넷에 딱 물려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신이 안 되는 데서는 작업이 좀 힘든 거죠. 거기서는 그냥 사진만 찍으셔가지고 통신이 되는 대로 나와서 뭐 사진을 따로 불러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 이제 통신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클라우드 시스템도 좀 국내 유수의 클라우드, 굉장히 좀 KT 클라우드하고 NHN하고 몇 군데 있는데 저희들은 NHN 클라우드 시스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클라우드 시스템이 좀 안정적입니다. 보안이 되는 문제도 좀 굉장히 원활하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작업을 하시고 사무실에 딱 들어가면 이게 서브에 반영이 돼가지고 보고서까지 만드는 시간이 3분 정도 소요됩니다. 3분. 그래서 3분 이후에 출력을 하면 언제 어디서 그 보고서를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가면 그 내용을 그대로 바로 조회해서 볼 수도 있고, 또는 현장에서 내가 입력하고 완료 딱
끝내면 사무실에서 한 2, 3분 후에 보면 바로 동시에 조회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끝내고 나면 어떤 아웃풋이 나오느냐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리일지가 되는 겁니다. 감리일지. 감리일지에 서명까지 다 된 감리일지가 그대로 딱 작성이 되는 거고요. 사진대지입니다. 사진대지. 사진대지도 사진을 찍은 부분들이 다 사진대지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PDF, 엑셀, 그리고 한글도 됩니다. 한글 파일로도 다 다운이 됩니다. 체크리스트도 그대로 딱 만들어주는 겁니다. 체크리스트도 한글 파일로도 다 다운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테스트하고 실제로 지금 체크리스트 올려 있는 부분들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사진을 별도 폴더로 해서 저장을 다 해줍니다. 사진도 날짜별로 폴더를 다 만들어가지고 작업한 내용들을 별도로 저장을 해주니까 이게 뭐 이제 사진대지 이런 거 다 되지만 또 이 사진을 가지고 따로 또 뭐 작업하실 수도 있고 뭐 그렇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원 서비스입니다. 지원 서비스. 지금 제가 이제 이게 작년 11월부터 쭉 그 인천 종합건축사 전국 건축사대회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게 오픈을 하고 쭉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결국 전화기를 쓰시는 이 스마트폰을 들고 실제로 감리를 행하시는 분들의 어떤 평균 연령이 제가 건축사 번호가 12,000 몇백 번인데 실제로 그 따지면 한 50, 다 한 4, 50 이상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화기를 다루는 부분이 조금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기본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하면 개발자가 바로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막히시고 이러면 뭐 메뉴를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고 바로 전화를 주면 어떻게 금방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PCS 아캠을 접속할 때도 카페를 통해서 접속합니다. 그래가지고 하고 이 카페에 보면 또 동영상으로 여러 가지 메뉴들을 많이 올려놨고요. 오늘도 이 강의를 저희들이 딱 찍어가지고 그대로 또 다시 올리고 할 겁니다. 좀 원격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이제 매월 뭐 저희들 본업이 되든지 또는 지방이 되든지 이렇게 쭉 다니면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뭐 원하시는 데가 있으면 공개 설명이라든지 공개 시연이라든지 얼마든지 저희들 협의만 되면 바로 가서 해드리고 합니다. 그 매뉴얼도 이렇게 저희들이 제작해서 기본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앱, 보통 사용하는 앱이라는 게 아주 쉬워가지고 이런 매뉴얼도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는 참 전문가들이고 전문 업역을 다루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막 비용이 들지만 제작을 해가지고 하고, 이게 이제 유료 서비스라서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지금. 기대 효과야 뭐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일단 업무를 확 줄여주고 신속하게 끝낼 수 있고, 또 이게 그대로 뭐 서버 일이 저장되니까 분실의 비용도 별로 없고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좀 좋은 점이 많습니다. 또 지금 현재 한 5개, 경기도에서 5개 건축사에서 쓰고 있거든요. 또 뭐 화성오산, 김포, 포천, 의정부, 고양 뭐 이렇습니까? 그 주변에 아시는 그런 데 근무하시는 계시는 분이 있으면 통화해서 실제 그 효과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